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비대면 시대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하기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해 타임뉴 스터디 카페 점주 전규석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확실하게 준수를 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을 미리 공지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스터디 카페 창업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왜 무인 스터디 카페인가? 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네가 창업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수익성이 날 것 같은 강의냐, 아니면 이게 좀 망할 것 같은가,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무인 스터디 카페인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왜 무인 스터디 카페인가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의 핵심 요소 쭉쭉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또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제가 좀 질문을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꼭 창업을 해서 성공하겠다. 꼭 여러분들 절실하게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비대면 시대에 무인 스터디 카페인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회사 대기업을 다니면서 퇴사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자율성 있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그 중에서 무인을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시간 효율과 머니 효율이 높은 사업 아이템을 좀 골라보자 라는 생각에 무인 스터디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소상공인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예비 창업자 분들이시니까요. 주변의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또 여러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영상도 찾아보고, 그걸 찾아보셨으면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고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느냐? 스터디 카페 이미 포화 상태고, 그거 시작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 치킨 게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언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무인 스터디 카페가 이미 늦은 사업일까요? 그 아이템이. 자, 김밥 사업, 치킨 사업, 피자 삼겹살집. 저는 진짜 치킨을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치킨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늦은 아이템이 아닐까요? 왜 스터디 카페만 좀 늦은 사업이라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피자집, 삼겹살집, 동네 길 건너 하나 카페도 있고 김밥집 있고 가정식 한식집 있고 많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늦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소상공인들,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인 스터디 카페 아직 늦은 사업이 아니고요. 전략화, 차별화만 한다면 이 포화된 상권, 이런 조금 경쟁 업체가 많은 상권에서도 충분히 후발주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하기 전에 뭔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좀 찾아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브랜드를 내고 내가 내 브랜드로 창업을 할 것인가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프랜차이즈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렇게 약간 좀 숙여드느냐, 이런 시점인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프랜차이즈는 지금도 2019년 조사이긴 하지만 2.6% 정도 증가했고요. 종사자도 3.9%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피자, 햄버거, 한식 이런 것도 물론 증가했고요. 가맹점 수, 종사자 수 증가하면 좀 의미가 없죠. 진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매출액이잖아요. 얼만큼 수익률도 증가하고 있느냐.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면 정말 돈 못 벌는다던데, 그런 매출액이 증가하느냐도 알아보니까 우리가 정말 포화 상태고 경쟁이 치열하다, 닥치면 망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치킨집도 21.7%의 수익률,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분명 망한다고 하지만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하든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든 어떠한 창업을 하든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나만의 이런 장점, 전략, 차별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미리 있는 선발대들과 경쟁을 한다면 후발주자로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한번 1등을 해보자. 스터디 카페의 점주로서 1등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한 1년 가까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의 잘 듣는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좀 아이템을 결정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점점점 2021년도잖아요. 2020도 아니에요. 점점 2021년도고 2030년을 바라보고 멀리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효율이 정말 좋은 아이템인가? 머니 효율이 정말 좋은 아이템인가? 결국 최소한의 인풋을 넣고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 카페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시간 효율을 낼 수 있고 머니 효율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사업이든 치킨이든 삼겹살이든 스터디 카페든 다 이제 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효율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적은 내 노동 24시간 중에서 우리 직장인들 8시간, 10시간 업무를 하시잖아요. 최소한의 내 노동 시간을 제공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고 또 최소한의 비용, 뭐 월로 따지면 월 지출 이런 거 투자금 적게 들고 최대한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꼭 찾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머니 효율이 좋은 거, 머니 효율이라고 하면은 얘는 매출액보다는 수익률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고 내 시간으로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템을 찾자라고 해서 저는 좀 스터디 카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 효율, 머니 효율이라고 하는데 시간 효율이 도대체 뭐냐? 얼만큼의 시간 효율이 있길래 시간 효율을 따지느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는 뭐 제가 하고 있는 타임뉴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스터디 카페의 점주들도 만나고요. 물론 대표님까지 다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을 하는데 대표님 정도는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대표님으로서 점주들에게 어떻게 이런 장점이 있느냐 어필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만나서 이렇게 모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24시간은 1440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메인이니까요. 여기에 90분 정도 아침에 청소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내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제 생활의 루틴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90분 정도를 저는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시간을 좀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이 스터디 카페의 고객이 주요 타겟층이 20대와 10대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좀 끝마치는 시간쯤에 한 5시, 요즘에는 학원도 좀 다니기 때문에 6시 넘어가면 학생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래서 6시쯤에 카페에 나가서 이런 음료수도 좀 채워놓고 뭐 소모품도 좀 채워놓고 책상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많으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하루에 한 110분, 많으면 2시간 정도를 좀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 그렇게 하시면서 회사에서 그 여러분들의 그 젊은 시간을 허비하실 때 저는 딱 2시간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대기업의 월급 연봉이 부럽지 않고요. 저는 뭐 10년 가까이 저도 대기업 생활을 했지만 절대 후회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효율에서 가장 좋은 거는 또 중요한 거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90분, 20분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전에 써도 되고요. 오후에 써도 되는 겁니다.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해야 된다.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둘러봐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은 뭐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오후에 2시에 한번 둘러봐도 되고요. 뭐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러면 약속 끝나고 와서 한번 둘러봐도 되고, 야,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하루 건너뛰어도 내일 아침에 청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최고의 아웃풋을 뽑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의 자율성을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여기에도 저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치킨집이나 삼겹살집, 김밥집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고객들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김밥을 싸셔야 되고 그때 치킨을 튀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터디 카페, 특히 무인이니까요. 이 스터디 카페는 시간의 자율성과 시간의 효율에서 다른 아이템보다 저는 훨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무인 스터디 카페이냐? 이 시간의 자율성과 시간의 효율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효율 다음에는 머니 효율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것도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유튜브나 쿠땡 이렇게 온라인 유통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도 지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출액이 월 5천이다, 월 3천이다, 어떤 분은 막 1억씩 매출을 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제가 좀 면담을 해보고 상담을 좀 해보면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왜냐? 나는 이렇게 잠깐 1시간, 2시간 정도 카페에 나갔다가 내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요즘에는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지만 이렇게 가족들하고 캠핑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왜 삶의 질이 낮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택배 싼답니다. 밤새도록 진짜 주문이 많으면 매출액이 높을수록 밤새는 날이 점점점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도 없이 밤낮 할 것 없이 택배 상자 포장하느라고 진짜 삶의 질이 회사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회사는 퇴근이라도 있지만 이 온라인 쇼핑, 특히 택배 장사, 저는 택배 장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출액이 높을수록 지출도 많고 내 노동의 그 피로도도 쌓이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출액 유튜브 상의 썸네일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월 매출 2천, 주부로서 월 매출 2천 달성. 그런 사람들의 정말 핵심 포인트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수익률을 꼭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출액이 5천이고 2천인데 몇 시간 일을 하며 내 지출이 투자금이 얼만큼이냐 이런 걸 꼭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쪽을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더라도 매출액에 혹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템의 그 사업의 수익률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직장인들, 직장을 퇴사하시고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정말 높은 그런 아이템, 저는 무인 스터디 카페가 수익률이 정말 높다는 것을 또 이번 달에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노동 효율과 소비 효율,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효율과 시간 효율,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월 조금만 50만 원, 100만 원 좀 덜 벌면 어떻겠습니까? 좀 내가 자율성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하고 돈은 저절로 벌려지는 그런 머니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아마 직장인들에는 꿈 같은 시간일 겁니다. 그런 시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왜냐하면 저도 4개의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이렇게 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의 그 로망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자율성 있는 삶을 꿈꾸는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왜 무인 스터디 카페인가?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조금 자율성 있는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자율성 있는 사업. 그래야지만 좀 더 행복한 삶, 나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물론 무인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장님이 일을 대신해주고 고정된 월급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좀 도전해서 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도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행복 별거 없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자율성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율성 없고 노동에 얽매여 있다면
정말 불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율성 있는 사업의 아이템, 무인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하기엔 좀 직장인 분들에 비하면, 다른 자영업자들에 비하면 일이라고 하기에 좀 부끄럽죠.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들고 식사를 하다가 장인어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고객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거 제로페이로 스터디 카페 이걸 좀 결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제가 전산 등록하고 문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3분 만에 이렇게 또 수익을 내는 것을 장인어른께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밥 먹다가 야 전서방 일을 거지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세대에서는 약간 조금 무인 스터디 카페 이런 전산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 지금 이 무인 스터디 카페의 고객들은 10대, 20대들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적은 시간 이런 걸로도 충분히 우리가 소득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치킨 사업, 삼겹살집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산업이, 모든 자영업이 모든은 좀 그렇죠. 모든은 좀 그렇고 모든은 빼고 많은 이런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조금 무인 시대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아이템을 정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다양한 무인을 가지고 머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한마디로 소득의 경로죠. 소득의 경로를 다양화해가지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는 정말 곧은 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정말 노동집약적으로 또 노동을 12시간 일을 하면서 뭐 20만 원, 20만 원 회사에서 야근하고 출퇴근 그 한 평일날 겨우 주말 이틀의 주말을 위해서 5일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보다는 훨씬 나은 고된 인생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율성 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또 무인 스터디 카페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저희 건물에 무인 스터디 카페는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저 5층짜리 건물인데 밑에는 식당이에요. 위에는 다양한, 좀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식당과 옷가게 또 프랜차이즈 이런 거 있는데 많은 이렇게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도대체 뭐 하는 가게냐? 왜 이렇게 사장이 없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드나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분 상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무슨 국수집 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문을 열고 청소를 다 하고, 맨날 국수 삶고, 다양한 뭐 돈가스도 해야 되고, 메뉴가 다양할수록 내가 드리는 노동은, 내가 드리는 시간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을 좀 일찍 닫지만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오고 그럼 또 가게 문 열어야 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애가 아빠의 얼굴을 조금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인 스스로도 이 무인과 좀 자율성 있는 삶을 사는 거에 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이런 쪽으로 눈을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옆에 층에는 치킨집 있죠. 치킨집 사장님은 하루 종일 치킨을 튀기고 옛날 비슷한 그런 통닭집이거든요. 거기서 기름 냄새 배어서 계속 닭을 튀기는데 전 사장, 니는 왜 그렇게 가게도 안 나오고 돈을 벌어 가느냐 이런 푸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가게에 나가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가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무인 스터디 카페지만 주인이 나가서 조금 관리를 하고 손님들이 주인이 있는 것을 조금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하는 이유는 시간 효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 스터디 카페는 30대, 40대, 50대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40대, 50대들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그들의 가치관을 투영하려고 하면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 지금 시대는 1분 1초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50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0대 분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고객층인 10대, 20대들의 가치관을 대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꼰대가 될 수 있는데요. 저도 뭐 만으로 30대인데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하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의 그런 가치관, 특히 제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임원을 하고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는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지, 이 변하는 시대를 내 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정말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스판을 하나 띄웠는데요. 강의 자료에 이 체스판, 저는 이 오늘 첫 시간의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기 체스판에 있습니다. 체스판에 폰, 퀸으로 많이 있고요. 또 장기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쫄이 될 수도 있고, 뭐 마가 될 수도 있고, 상이 될 수가 있고. 그분들은 어떤 삶이냐, 체스 플레이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입니다. 플레이어가 한 칸 앞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칸 앞으로 가야 되고, 그 수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나는 그 체스의 말이고 그 장기판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이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부장님 저 먼저 은퇴하겠습니다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 그 책에 조금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좀 던졌어요. 특히 또 MJ 드마코라는 작가도 한 말인데요. 직장인들은 기업이라는 날강도의 인질로 잡혀 있고, 공무원은 국가라는 날강도의 인질로 잡혀 있다. 또 어떤 책에는 직장인들은 회사의 노예이고, 공무원들은 또 다른 노예일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저는 이 체스판을 보고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스 플레이어가 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체스판에서 폰이 되고 퀸이 되어서, 결국에는 퀸이 되어서 이 체스판을 움직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플레이어가 돼서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움직여 보시고, 여러분들의 고객도 움직여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움직여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여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인 스터디 카페가 정말 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포화된 사업이라고 하고 가격 경쟁, 치킨 게임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도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간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핵심 요소라든가 저의 노하우를 그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뒷강의도 들어보신다면 충분히 이 무인 스터디 카페 아이템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실 거고, 정말 우후죽순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 창업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가 없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 단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질문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스터디 카페 왜 해야 되는지,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카페를 함에 있어서, 치킨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유행을 타는 사업이 좀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 뭐 인형 뽑기라든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마라탕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세계 과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는 저희 상권에서도, 제 옛날 과거의 그런 동네에서도 한 집 건너 하나가 인형 뽑기 그런 가게였어요. 진짜 걸어가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상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유행을 타는 아이템을 선정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1년 하고 문을 닫고 갈아타고 그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이 정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이런 것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길게 보면 1년 넘게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창원에 살았거든요. 창원에 살면서 서울, 물론 뭐 군포, 여러 지역으로 그 프랜차이즈의 대표님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특히 제가 한 대표님이 기억나는데요. 그 5시간을 운전해서 아침에 가서 만났는데, 제가 항상 그 대표님을 찾아가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질문자가 되는 거죠. 왜냐? 저는 이제 그분들의 고객이니까요. 당당하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이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 아이템인 것 같으시냐?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 얼만큼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일까? 1년하고 문 닫을 거면 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하시는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 무인 스터디 카페는 인류가 지속되고 교육이 또 자기 개발이 이런 자기 개발의 꿈이 계속 있다면 이 사업은 지속이 될 것이다. 특히 아이템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양한 핵심적인 이런 요소들을 갖춘다면 자기 그 대표님은 10년 정도는 충분히 이게 가능한 사업이고 이 아이템으로 10년 이상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스터디 카페를 가지고 이게 몇 년 안에 이것을 사업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할까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정도의 투자금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몇 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나이가 30대였고 저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젊음이 너무 아까워서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젊을 때 자율성 있고 조금 더 많은 부를 좀 얻고 싶은데 정말 5년 뒤에 10년 뒤에 부자 되는 거 나는 의미 없다. 그래서 대표님 저 이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얼만큼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점주님들의 투자금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대표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하든 한 2년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 3년을 보고 있다. 대표님께서 내가 이거를 창업하면 어느 정도 걸리느냐라고 하니까 2년 안 걸릴 것 같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고 내가 만나봤던 점주들의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근데 해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맞다 보니까 그 대표님 얘기를 듣고 그게 한 1년, 2년도 안 걸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점주님들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다들 그래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인이 스터디 카페를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나씩 알아보니까 그분들의 이 가족들끼리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면 제 동생도 하고 제 처남도 하고 제 누나도 하고 부모님도 하고 이게 아름아름 소문을 내지 않고 가족들끼리 1호점 하고 2호점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거는 된다. 특히 가족들에게 이런 조금 추천을 하는 사업이면 가족들 망하게 하겠습니까? 내한테 추천을 해서 내가 이익이 없는데. 그래서 많은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의 뭐 이런 스터디 카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스터디 카페 얘기를 들어봐도 대부분 가족들끼리 또는 한 사람이 2개, 3개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왜 내가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이걸 꼭 알려드릴 때는 이 가족들끼리 하는 거다. 내가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전달해지는 얘기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제 이런 말들이나 이런 영상들이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영상들이나 온라인상에 무인 스터디 카페에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왜 하면 안 되느냐? 안 된다. 이런 영상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인 스터디 카페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대표님들도 만나보고 점주들도 만나보니까 가족들끼리도 하고 대표 스스로가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거 그게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잠깐 정리를 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면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시간 효율과 두 번째는 머니 효율, 노동 효율 그리고 이 스터디 카페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투자금 회수율, 회수 기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치킨이나 식당이나 김밥이나 이런 것들 제 주변이나 지인들에게 제가 조사해 봤을 때 그 기간보다 훨씬 짧았다는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카페 점주들을 찾아봤을 때 저도 찾아갔을 때 반반이에요. 스터디 카페를 말리시는 분들 반, 약간 추천을 하지만
왠지 경쟁업체, 경쟁심을 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반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스터디 카페 하지 마라. 옆에 내 상권에 새로운 스터디 카페가 하나 생기면 이거는 가격 경쟁밖에 안 된다. 치킨 게임이다. 내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스터디 카페를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 카페로 한 3년, 5년 갈 수가 없다. 왜? 이것은 시설 사업이거든요. 스터디 카페는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설을 가지고 3년, 5년 노후가 되고 가구가 금방 손상이 간다. 이 책상 봐봐. 다 스크래치 나 있고 좀 이렇게 부서져 있고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디자인도 약간 조금 오래되고 유행을 타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좀 하지 마라. 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다라는 분이 거의 좀 반 이상이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 갔을 때는 스터디 카페 이 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는 스터디 카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아니 회사 그냥 잘 다니지 왜 멀쩡한 회사를 두고 이렇게 어려운 경쟁 업체로 경쟁하는 사회로 뛰어들려고 하느냐. 스터디 카페 하지 마라.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가게를 보면 학생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유도 달라요. 첫 번째 사장님은 그냥 왜 하지 마. 이거 가격 경쟁밖에 안 된다. 이거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두 번째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장님이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내가 사장님 상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푸니까 스터디 카페의 장점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대부분은 투잡을 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잠깐 둘러보시고 물론 오후에는 아내분이 오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장사를 하면서 스터디 카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도 이렇게 두 분이 있지만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족과 지인입니다. 제 절친, 제가 진짜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친구가 미리 스터디 카페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 얘기로는 절대 소문을 내지 마라. 우리 집안도 다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고 처갓집도 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봐라. 이거는 되는 아이템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사업장을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관찰하다시피 했죠. 어떤 타겟층이 주 고객층인가? 어떤 시대, 어떤 시간대, 또 어떤 요일날 정말 매출액까지 친구야 미안하다. 매출액 좀 오픈해라. 그래서 월별 매출액, 실질적으로 지출액까지 다 받았어요. 다 받아지고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 친구가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2년 동안 지금까지 매출액이 떨어지질 않아요. 특히 보니까 난 그래도 대기업 다닌다고 좀 약간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으쓱으쓱했는데 근데 월급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또 회사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조사를 하면서 그 친구의 가게를 한 6개월 정도 수익을 관리하고 지출도 보면서 또 고객층도 확인을 하면서 6개월 정도 거의 관찰하다시피 하면서 이거는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스터디 카페가 지인들끼리 아름아름 하는구나. 이거 완전 진짜 금맥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금맥을 찾아서 내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프 티칭 프로이기도 한데 내가 골프를 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말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디지털 노마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일하고 휴식하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꿈꿔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무인 스터디 카페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인 스터디 카페를 얘기하면 제가 항상 그래요. 언제든지 해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해라. 그래서 지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왜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해야 되는지, 왜 또 다른 자영업 또는 치킨이나 사업 이렇게 밥집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지, 안 된다기보다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미 2호점의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제 동생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포화 상태다. 늦었는데 저는 또 다른 가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매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안 됐으면 제가 이렇게 막 열을 토해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겠습니까? 방송을 여기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되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봤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고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또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정말 자율성 있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일을 한다면 정말 거창한 사업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직원들 수십 명을 거느리고 또 뒤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직원들을 많이 거느려야 되고 또 좋은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무인 스터디 카페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앞으로는 뭐 다른 이런 뭐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넘어오실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계산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무인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끝나든 코로나가 안 끝나든 분명히 저는 무인이 타겟팅이 될 겁니다. 저는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 물론 이 무인 스터디 카페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라고 해서 뭐 무인이 들어가야 된다, 뭐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이라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중에서 스터디 카페다. 지금 독서실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독서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독서실 그런 시스템도 무인 스터디 카페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독서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독서실을 좀 이렇게 철거를 하고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독서실을 그대로 두고 이 스터디 카페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물론 무인 스터디 카페로 인테리어까지 싹 바꾸면 최고죠.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지금 시스템만 잠깐 바꿔보시고 나중에 이게 독서실 시스템보다 훨씬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무인 스터디 카페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제 지역에 어떤 독서실 하시는 분의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무인 스터디 카페가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고정 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에는 고정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이용료를 내면은 내 자리가 딱 있는 게 독서실이에요. 무인 스터디 카페는 말 그대로 카페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 자리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회전율이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또 반은 고정 자리, 반은 좀 이렇게 스터디 카페 시스템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스터디 카페 왜 해야 되느냐? 이 회전율입니다. 회전율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독서실을 했던 사람, 학원에 그런 스터디룸 운영했던 분들이 고정 자리를 빼고요. 회전율로 승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시스템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독서실 하시는 분들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다른 교육도 받고 다른 조언도 받겠지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왜 무인 스터디 카페인가? 자, 머니 효율, 시간 효율, 노동 효율,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잖아요. 예. 적은 시간을 일하고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고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무인 스터디 카페를 저는 강력하게, 저는 뭐 이게 무인 스터디 카페 이게 뭐 대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제가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뭐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질문이 없으니까요. 뭐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건데, 이럴 걸 제가 대비해서 질문 몇 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아니, 스터디 카페를 하면 아무리 그래도 음료도 나가고 자리도 이렇게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고 상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얼만큼 가게에 나가고 상주를 하는 뭐 알바생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인이잖아요. 무인이면 상주할 필요 없으니 그거 무인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데
굳이 상주를 할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상주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상주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대부분 퇴직한 50대 형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조금 상주를 하셔도 되고요. 자율성입니다. 상주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 고객들 10대, 20대들은 무관심이 최고의 호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운영 점주가 주인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상주보다는 이렇게 뭐 순회, 점검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많은 제 또래의 점주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내 가치관대로 대하지 말라. 우리의 고객은 10대, 20대다. 그들의 가치관을 꼭 한번 되새기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관심을 최고의 호의라고 생각하고 원하지 않은 호의는 그 인생의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상주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경쟁 상대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경쟁 업체가 이거는 뭐 프랜차이즈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 상권에 7개의 경쟁 다른 브랜드가 있고 스터디 카페 및 스터디형 독서실이 있는데요. 저 포함하면 8군데죠. 8군데의 그런 경쟁 업체가 있는데 물론 후발주자로서 저는 지금 저희 스터디 카페가 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고객들의 좀 약간 아웃풋을 받아보면 제일 좋다라고는 해요.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성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쟁 상대, 경쟁 업체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 업체보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는 뛰어들고 경쟁을 해야지. 그러면은 이미 승부는 기울어집니다. 나는 최고의 브랜드로 들어가겠다. 난 최고의 가치관으로 들어가겠다. 경영 마인드로 들어가겠다. 이미 나는 오픈 시점부터 나는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고객밖에 안 보일 겁니다. 우리 스터디 카페의 최고의 경쟁 상대는 고객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입맛에 맞는 커피를 제공할까? 고객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터디 카페가 될까? 주변보다. 그런 고객을 위주로 점점점 생각을 해야지. 저 스터디 카페 간식 많이 준다더라. 우리도 간식 막 왕창 넣자. 저 스터디 카페 가격 되게 이벤트를 많이 한다더라. 우리도 싸게 하자. 그러면 정말 치킨 게임을 해서 서로 그냥 망하자는 게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뭐 손님들이 없더라도 정말 브랜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인이라 상주하는 거 저도 궁금합니다. 관리하기 안 힘든가요? 관리하기 요즘 뭐 학생들 관리하기는 제가 2강에서 얘기할 건데요.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무인인데 CCTV 핸드폰 하나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카페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노동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드주님 다음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하기 2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고요. 질문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2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바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다렸다가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끝내고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왜 무인 스터디 카페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토하는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다음 강의 때 보시면 꼭 분명히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